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구름 사이로 추석만큼이나 넉넉한 보름달이 떴습니다. 연휴를 하루 남기고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오늘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전부터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다함 기자, 고속도로 정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귀경길 정체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주차장에도 잠시 쉬러 온 차량들로 가득한데요.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쯤 정점을 찍고 완화되고 있지만 내일 새벽까지도 곳곳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잠시 뒤 저녁 7시에 출발한다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릴 걸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670만 대 가까운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고속도로도 하루 종일 귀경길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오후 한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차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도 좀 아프고 좀 불편하고 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좀 갑갑하고 그랬습니다. 오는 길에 계속 자서 와서 저는 괜찮았지만 아빠가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나중엔 제가 운전면허를 따서 제가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부선과 평택 제천선이 만나는 이곳 안성휴게소 주변 고속도로도 차량들이 하루 종일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내일 새벽 3, 4시쯤 풀릴 걸로 전망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전국에서 차량 584만 대가 움직이면서 새벽 5시부터 귀경길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쯤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정오에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은 7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은 5시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길이 막힐수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일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더워서 아니 이게 무슨 추석이야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열기는 밤에도 계속되면서 기상관측사상 처음으로 추석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남산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세아 기자, 우선 더위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보름달 잘 보입니까? 네, 서울은 조금 전 6시 17분쯤 달이 떴는데요. 이곳 서울 남산공원에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네, 대구에서 가족들이랑 여행 와서 달 보러 왔어요. 저희 가족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구름 사이로 크고 환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그치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달과 지구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워 슈퍼문 같은 보름달이 뜹니다. 평소보다 30% 더 밝고 지름도 14% 크게 보인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자,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겁니까? 네, 제가 온도계로 재봤더니 현재 온도 29.7도입니다. 낮까지 시작된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1도,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사실 잘 때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덥네요. 무더위라서 집에서 명절 요리하거나 그런 게 어려워서. 서울은 지난밤도 열대야를 기록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도 최고 35도 가까운 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서울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예상돼 추석 당일 밤 기준 첫 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서 무려 12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책도 썼는데 여기에서 암살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분홍색 옷을 머리 끝까지 걷어올린 채 뒤로 걸어옵니다. Walk straight back. Keep walking.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체포되는 현장 영상입니다. 미 검찰은 현지 시각 어제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도주 위험 등의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라우스가 무장한 소총은 기존에 알려졌던 AK-47이 아닌 SKS 계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라우스가 사건 당일 골프장 주변에서 12시간가량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그 사이에 라우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경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e made no statements, but as I watched him and realized he was not asking any questions like what's going on. 웨 씨는 라오스의 과거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인 라오스는 전쟁 초기인 2022년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모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텔레그래프는 라오스는 거짓 약속을 남발해 현지 의용병들 사이에서 쓰레기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며 방해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라오스가 지난해 자비로 출간한 책에서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며 트럼프를 바보나 멍청이로 부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오스는 지난 2002년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과 총격 대치전을 벌이는가 하면 2010년엔 여러 건의 도난품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암살 위협을 대선 경쟁 상대인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이 바이든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민주당 진영의 자극적인 언어와 이 부정적 표현이 범행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암살 시도범이 바이든과 해리스의 표현을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며 그들은 통합의 지도자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달 전 첫 피습 직후 악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과 대비됩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경호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추가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은 평화로운 해결을 강조하며 암살 시도로 인한 역풍을 차단했습니다. No place in political violence for political violence in America. In America, we resolve our differences peacefully, the ballot box, not at the end of a gun. 대선이 50일 안으로 다가온 현지 시각 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사전 현장 투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투표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SNS에 바이든이나 카멀라를 암살하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트럼프가 반대자들을 해충이라 부르는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폭력을 부추겨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추석을 앞둔 어제 한 전통시장이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건데 추석 연휴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싱크대에 꽃게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냉동 중이었는데 냉동고가 멈춰 모두 버리게 된 겁니다. 또 녹아버리니까 색깔은 계속 변하고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지금 시중가에서 지금 한 40만 원 정도. 어제 저녁 5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시장 점포 100여 곳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생선, 과일 같은 신선식품 상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조에 있던 산소 발생기가 멈춰 화로들은 폐사했습니다. 폐사한 거는 버리고 물도 다 채워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지금 식은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상인들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놓고 물건을 떨이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몰라 국회경찰은 세일합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먹통이 돼버려 오는 손님마저 돌려보냈습니다. 전자저울도 안 되죠. 이 카드 단말기가 안 돼요. 요새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변압기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시장 일대가 정전됐는데요. 한전이 긴급 복구에 나서 7시간여 만에 전력 공급은 정상화됐습니다. 추석 대목도 놓치고 애써 들인 상품까지 못 쓰게 된 상인들은 한국전력 측의 정전 후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일 큰 대목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빈 발전소에서 안 된대요. 변압 와트도 안 먹고 저게 안 맞아서. 한전 측은 과부하 때문에 전선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한 여성이 941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체 없이 응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으로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한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피더니 빙그르르 돌며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집니다. 여성이 쓰러지자 편의점 점주가 다급히 뛰어와 여성을 반듯하게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쓰러진 상태로 경직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편의점을 찾은 30대 남성 손님도 편의점 점주와 교대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예비군 교육 같은 데 가면은 배우는 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5분 정도 계속된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여성은 호흡을 되찾습니다. 고르게 호흡할 수 있도록 목베개도 해줍니다. 뒤이어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위급한 상황, 과거 건설사 현장 관리할 때 배운 안전교육이 빛을 발했습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이제 교육을 CPI 교육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은 저혈당 쇼크로 쓰러졌으며 건강을 회복한 뒤 편의점 점주와 남성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귀경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추석이라 일가족이 함께 탄 차량들이 많아서 이 피해가 더 컸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뒤집어진 SUV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전북 전주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승용차 등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뒤집어진 차. 아그라장에서 다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낸 20대 SUV 운전자는 음주 의심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앞차를 추돌한 뒤 반대편 차선 차량 2대까지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에 대해 음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안 나오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거고요. 영장 받아서 체열합니다. 체열 국가수로 보낼 거예요.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북 고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승용차 화물차 등 석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고 난 승용차에는 엄마와 3남매 등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3살과 9살 남매가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인 40대 엄마와 11살 남자아이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부근에선 6중 추돌 사고가 나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귀경길 정체는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암호화폐 코인 거래를 직거래로 하자고 속인 뒤 정작 대금으로 위조 지폐 수억 원어치를 건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위조 지폐라고 부르기조차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맞바꾸려 했던 일당입니다. 이번 범행위에서 지폐 위조한 겁니까? 공범 더 있을까요? 이들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코인 직거래를 해주겠다며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식당을 거래 장소로 정하고 5만 원권 위조 지폐 2,800장을 가방에 담아갔습니다. 돈가방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지폐 일련 번호가 똑같은 걸 보고 현장에 있던 일당 중 한 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은 일당 한 명을 어제 검거했는데 5만 원권 위조 지폐 1,400장을 추가 발견했습니다. 압수한 위조 지폐 일부는 인쇄만 해놓고 자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지폐가 사람이 자른 흔적이 보일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졌다며 현재까지 배후 조직 등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에겐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국의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현재는 FC 서울에서 활약 중인 축구 스타 제시 링가드 선수가 경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규 기자입니다. 헬멧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외국인 남성, FC 서울 소속 축구 선수 제시 링가드입니다. 어젯밤 링가드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지운 사진인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링가드는 지난해 하반기 영국에서 음주와 과속운전으로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 면허가 정지 중인 기간에는 국내 면허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출신인 링가드는 올해 FC 서울로 이적했습니다. A new chapter in my career. Want to enjoy, playing football again, putting a smile on people's faces.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해 무면허 운전 의혹과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FC 서울 측은 링가드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며 음주운전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링가드는 어제 한국에 온 가족과 서울 강남구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킥보드를 탄 거로 전해졌습니다. FC 서울 측은 링가드에게 구두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거나 조금씩 장 보는 분들도 많죠.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을 따라잡은 지 3년 만에 백화점까지 역전할 기세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부터 아이를 키우는 주부까지 편의점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공부하다가 간단하게 끼니 해결할 때 그냥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먹고 아니면은 이제 음료수나 그런 거를 보통 살 때 거의 이제 매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4-5번 이상씩 방문하는 것 같은데 덥거나 아이들이 간식을 찾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같은 변화에 편의점은 3년 전인 2021년에 대형마트 매출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백화점과의 매출 비중 격차도 0.6%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연말이면 백화점을 밀어내고 오프라인 유통업 선두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편의점 3사의 점포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600곳 늘었습니다. 반면 백화점 3사는 3년 가까이 새로 문을 연 지점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 매출은 5.2% 늘었지만 백화점은 3.1%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에 과반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방문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또 재밌는 공간, 그러한 공간을 창출해야 일단 고객을 모객할 수가 있고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고 피자를 구워주는 편의점 특화 매장을 선보이는가 하면 한국의 먹거리로 외국인 고객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오늘 추석 차례상에 올린 갖가지 음식들 온 가족이 나눠 먹는다고 기껏 국산으로 준비했는데 수입산이라면 정말 배신감이 들죠. 채널A가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해보니 속여파는 일이 여전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단속에 나섭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비양심업체들이 매년 적발되는데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가봤습니다. 대구의 한 마트 안 정육점. 돼지고기 더미에 국내산이라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국산 맞아요.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수입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단속 반원이 추궁하자 점주가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네덜란드산을 구입하신 거다, 그죠? 네, 이제 국내산을 좀 썩어서 한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는 2020년 만들어진 판별 키트로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모두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습니다. 돼지열병 항체가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키트를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이 나타나는데요. 항체가 없는 수입산 돼지고기는 이렇게 한 줄만 나타납니다. 청과물 시장에 진열된 각종 채소들. 그런데 수입산 고사리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표시되는 거 있나요?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로 한 해 평균 3,300여 곳의 업체가 적발됩니다. 단속을 피해가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을 해서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인천의 한 수산물 시장. 수조에 비치된 원산지 표시판의 글씨가 지워져 생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사장님, 지워지니까 좀 잘 보이게 다시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표시하시면 되고. 단속반을 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원산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단속반원 요구에 끝까지 서류를 내놓지 않는 가게도 있습니다. 서류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산지. 정말 이거 배에서 바로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가지고 가니까. 생선은 유관이나 유전자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가리기 어려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 명세서 보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늘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거는 저쪽 구매 업체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등록한지 맞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원산지를 속여 팔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추석 전후로 선물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요. 택배 관련 스미싱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 눌러도 개인정보가 쏜살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방법까지 우현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한 스미싱 의심 문자들입니다. 대부분 주소나 우편 번호가 잘못돼 배송이 어려우니 정보를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의 그럴듯한 내용의 문구라 택배 회사에서 보낸 것 같지만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수로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가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칭 문자에 속아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미싱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서를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우체국은 소포 상자에 스미싱 경고 문구를 담고 발신자가 우체국임을 알려주는 안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지금 문 앞에 소포가 와서 전화드렸습니다. 의심이 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 판별 서비스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신 문자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거를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판정이 돼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성으로 되면 이건 누르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정부는 범칙금이나 지인의 부고 등을 악용한 스미싱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끝나지 않는 더위에 오늘도 에어컨 못 끄는 집 많으시죠? 그런데 이달에는 같은 양을 사용해도 여름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임종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례 없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9월 중순에도 피서에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뛰놀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힙니다. 추석인 오늘 서울의 체감 온도는 최고 34도를 기록하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시지 않는 더위에 에어컨을 끄지 못하는 시민들은 벌써부터 9월 전기요금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덥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켜달라고 해서 바로 켰고요. 너무 덥더라고요. 평소 달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은 스럽습니다. 서울에서 9월 폭염이 발생한 건 기록이 존재하는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들어 열대야도 벌써 6차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인 7, 8월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해줍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을 써도 7, 8월보다 전기요금이 약 17,000원 더 비싸지고 조금 적게 사용해도 비슷한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7년째 멈춰있는 여름철 전기료 책정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020년 4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이 최고 구간에 근접했고 올해는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물가 속 폭염과 열대야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중추절, 이웃나라 중국의 추석 연휴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꽃놀이에는 1,000만 명이 몰렸고 사람들로 꽉 찬 만리장성에서는 서로 밀치고 고함치고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추석 풍경을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돌아봤습니다. 중국 중부 우한시의 한 지하철역. 내리려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이 뒤엉켜 옴짝달싹 못합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열차에 오른 승객도 있습니다. 열차에 타지 못한 승객들은 승강장을 빠져나오려다가 진입하는 승객들에 막혀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려는 중국인 약 1,0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한 일대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 겁니다. 지하철역 측에선 갑자기 사람이 몰려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한 시내도 상황은 마찬가지.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 걸어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유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길가에 자전거를 내던져 수북이 쌓인 모습도 보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잇따라 담을 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만리장성도 추석 연휴 내내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성벽 위에선 더딘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은 베이징 자금성 인근입니다. 보름달 맞이로 유명한 곳인데 대낮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나들이를 마친 사람들이 몰리면서 중국 고속도로는 밤까지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 남부 휴스턴의 대규모 천연가스 송유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미터 불기둥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수십 미터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주변은 연기로 가득 찼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불기둥 옆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They're saying that's a car fire. I think not. 어제 오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라포르테에 묻힌 가스 운반용 파이프라인이 폭발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기둥 주변에 물을 뿌리며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이 거세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very hot, so a lot of the house structures that are adjacent to that are still catching on fire, even though we're putting a lot of water on them to try to control that. 정확한 인명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석유화학 중심지인 휴스턴은 정유 공장과 파이프라인이 밀집해 있습니다. 시당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떤 원료가 흘렀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시장을 뽑는 TV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의자로 경쟁자를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격한 비난이 나옵니다. 마르사우 후보는 다테나 후보를 향해
언제쯤 이 광대짓을 멈출지 궁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Você atravessou o debate esses dias para me dar um tapa e falou que você queria ter feito. Você não é homem nem para fazer isso. Você não é homem. 다테나 후보는 격분해 의자를 들어 마르사우 후보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모습은 생중계로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마르사우 후보는 다테나 후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amos para cima. Uma fraturazinha aqui na costela e uma correçãozinha aqui no dedo. 다테나 후보 캠프는 마르사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성 부족을 드러냈고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저급한 정치 문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다음 달 6일 5,500여 곳에서 시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지 여론조사에서 피해자 마르사우 후보는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 다테나 후보는 하위권으로 분류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북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귀신 소리라고 표현한다는데 추석 당일인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연신 이어지는 귀신 들린 듯한 소리. 접경 지역에서 관측된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직후인 7월 말부터 대남 확성기를 통한 소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추석 당일인 오늘 새벽에도 소음 공격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쇄하는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리전을 위해 소음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안 들을 수 있는데 소음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고통을 준다는 거죠. 압박을 주는 방식의 심리전을 오히려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평소대로 오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풍요롭고 가족적인 한가위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양손에 짐과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과 이들을 맞이하며 반기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남북 양측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한가위에도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속에 맞은 추석 연휴입니다. 부족한 의료진 탓에 이 기간 진료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나절 가까이 머물면서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 치료 중에도 계속되는 전화 문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안 먹었을 때 아프던가요? 속이 비면 속이 더 아프셨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피를 흘리며 실려온 노인이 환자 분류소를 거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가 찢어진 환자가 봉합수술을 받고 있어 치료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60여 명. 평소 경증 환자 비율은 30% 정도인데 추석 연휴 들어 절반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저녁에도 뇌진탕이 의심되는 어린아이, 요로결석과 머리 부상으로 구급대에 실려 노인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최중증 환자를 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도 환자가 몰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심각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기다리시잖아요. 오늘은 그나마 빨리 들어왔고 저번에 여기로 왔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태반 조기 박리 증상이 온 30주차 임신부는 50분을 기다려서야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산모인데 여기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서 있고 솔직히 싸우고 들어갔어요. 그냥 언제 봐줄 거냐 계속 안 해서 솔직히 찡찡대서 들어갔거든요. 추석 연휴를 겨우 버티고 있는 의료진은 연휴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몇 개월 안에 더 많은 과들이, 더 많은 이제 질환들이 더 응급으로나 아니면은 또 배후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군의관들을 만나서 격려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오늘 강원도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찾았습니다. 치과와 소아청소년과, 안과와 응급실을 둘러보고 군의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15사단 의무대대는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승격 등록된 곳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의료기관으로 바꿔서 군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관의 대학병원 응급실 파견으로 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여러분이 걱정 없이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15사단 사령부를 찾아 6.25 전쟁 당시 무적의 승리부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칭호를 하사한 부대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승리부대 장병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한 신뢰합니다. 이어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휴임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한 송편 세트 1,000개도 전달했습니다. 사열대에는 방탄소년단 리더 김남준 상병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귀한 존재가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요. 두 아들과 함께 성묘하는 모습 공개했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 방문해서 부모님 산소 찾은 건데요. 철없던 소년이 어느덧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소에 오르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소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모습을 공개한 건 오랜만이죠. 네, 지난 2017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선 출마할 때 함께 나온 뒤에 7년 만에 모습 드러낸 겁니다. 이 대표 연휴 내내 좀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그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만나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위해 종교계 동참 요청했고요. 시장을 찾아서 상인들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바닥 경기가 너무 나빠서 무 한 개 4,000원, 배추 한 포기 8,000원, 10,000원 막 그러니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이 대표 보니까 민생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연휴 끝난 직후에 재판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심이 9월 20일, 30일 열려서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가족도 검찰 조사 받잖아요. 네, 받았잖아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받는 일단 김혜경 여사가 지난 5일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장남의 경우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불법 도박 혐의 건은 2년 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대표 아들 사진은 곧바로 SNS에서 삭제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버지로서 조심스러운 행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한국 영화계에도 대목입니다. 나들이 객들 붙들기 위해서 대작들을 잇따라 개봉하곤 했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경쟁 무대가 안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대목이지만 서울의 한 극장은 썰렁할 만큼 사람이 없습니다. 20개 상영관 가운데 베테랑2가 12개를 독식하고 있고 나머지도 그나마 신작은 아이들을 위한 브레드 이발소 정도입니다. 10,000원 넘는 관람료에 신작마저 없다 보니 곳곳이 빈자리입니다. 대신 안방엔 영화 신작이 쏟아지며 경쟁이 치열합니다. 넷플릭스는 연휴 시작에 맞춰 무도실무관을 공개했습니다. 김우빈과 김성균이 호흡을 맞춘 액션 영화로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았습니다. 디즈니는 코믹 수사물 강매 강을 지난 11일 공개했습니다. 김동욱이 주연을 맡은 가운데 범죄도시로 스타가 된 박지환이 다시 한번 코미디에 도전했습니다. 티빙은 한국판 왕좌의 게임을 표방한 고구려 시대 사극 우씨왕으로 승부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도 영화관보다 안방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OTT를 더 찾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디즈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OTT 많이 보고 대작 같은 영화 나올 때나 영화관 한 번씩 찾고 있습니다. 영화관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도 그렇고. 어느새 명절 극장가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같은 명절이면 함께하지 못한 가족의 빈자리가 더 커 보이기 마련이죠. 순직 소방관 유족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감동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이들 가족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무료 사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즉석 사진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여성. 잠시 후 인화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남편? 어떻게 알았어? 같은 자세를 취한 남편 이영욱 씨가 함께 담긴 겁니다. 이 씨는 2017년 강릉 성란정 화재 때 진압 활동을 하다 순직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남편 보내놓고 내가 사진을 너무 힘들어졌던 거야. 없애버렸거든, 핸드폰 사진. 그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 너무 고마워요. 귀한 선물 줘서. 10년 전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아들과 함께 찍힌 사진을 받아든 아버지. 이 사진은 아들 사진은. 반갑다. 귀중한 우리 아들이에요. 소방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순직 소방관 유족들에게 마련한 선물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상실이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인데요. 길이 하늘에서 잘 있어라. 나는 너가 항상 걱정해주는 덕분에 건강하게 아직까지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금붕어, 도마뱀, 햄스터 누군가에게는 정든 반려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작은 동물들을 위해 화장하고 발인까지 하는 장래 문화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은혜 씨 부부는 한 달 전 4년간 키우던 금붕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병에 걸린 금붕어가 헤엄도 제대로 못 치고 폐사하자 전문 장례업체를 수소문해 화장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내가 가는 길에 마지막까지도 이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반려동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물고기나 햄스터,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땅에 묻는 건 불법입니다.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선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물 장묘 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4년 만에 30개소가 늘었습니다. 과정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염습을 하고 작은 상자에 넣어 화장한 뒤 발인까지 거칩니다. 장례를 치르는 작은 동물의 종류도 패럿이나 도마뱀, 앵무새, 고슴도치 등으로 다양합니다. 진해도 들어와 있었고 저 뱀도 진행을 했었어요. 아주 작은 아이인데 화장이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정든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벌써부터 한국 시리즈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우승 셔츠를 입고 팬들에게 인사하는 기아 선수단. 기아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SSG에 패했지만 2위 삼성도 두산에 패하면서 우승 확정을 위한 마지막 하나의 매직 넘버를 지운 겁니다. 아직 7경기가 남았지만 2위 삼성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입니다. 추석에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우승의 순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금 같이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벅차고요. 꼭 가을 야구 코란 시리즈 불패 신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2017년 선수로 우승을 맛본 이범호는 이번엔 감독이 돼 팀을 정상에 올렸습니다. 81년생 리그 최연소 초보 감독이지만 권위는 지우고 친근한 형님 리더십으로 부임 첫 해 우승을 이뤄낸 겁니다. 우승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저희 선수들하고 꼭 남은 시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통합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맹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37홈런으로 내로라 하는 기아 전설들을 뛰어넘었고 최연소 최소 경기에 달성해 캐캐묵은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벌써 조금 다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때 잘해야 진짜 스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제가 조금 잘하고 싶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을 빠르게 확정지으면서 여유가 생긴 기아는 오늘까지만 축배를 든 뒤 곧바로 한국 시리즈 준비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85년 만에 가장 더운 9월인지라 여름 같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더위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현재 보름달이 떠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달이 더 높이 뜨면서 서울 기준 새벽 0시 4분쯤 가장 밝은 슈퍼문 관측이 가능합니다. 내일 귀경길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엔 폭염주의보가, 충청 이남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체감 35도를 웃돈다는 뜻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7도 등 평년보다 무려 9도 높겠고요. 최고 기온도 서울 31도, 전주와 대구, 제주 34도로 평년보다 5도 높겠습니다. 더위는 금요일부터 차츰 식을 전망이고요.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야 정치권은 밥상 민심을 듣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다양한 여론을 접했을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진심을 곱씹고 되새겨서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을 귀담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